누구에게나 인생의 가장 아름다웠던 한 페이지가 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사랑, 그리고 거짓말처럼 끊겨버린 연락. 우리는 흔히 그것을 인연이 아니었다는 말로 위로하며 덮어두곤 합니다. 하지만 어떤 그리움은 시간이 흐를수록 선명해져 결국 국경을 넘고 바다를 건너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국에서 온 한 남자와 유럽의 어느 도시에서 살던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끊어진 연락의 끝을 찾아 한국으로 향했던 여자가 마주한 가슴 아픈 진실. 그리고 다시 시작된 운명적인 재회. 잔잔한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 깊은 곳에 울림을 줄 반전의 감동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체코 프라하의 돌담길을 따라 걷던 엘레나는 그날따라 유독 맑은 햇살에 기분이 들떠 있었습니다. 노천 카페에서 서툰 솜씨로 지도를 보며 고뇌하던 한국인 남자 준호를 만난 건 그때였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오래된 서점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엘레나는 친절히 길을 안내해 주었고 그녀가 알려준 서점은 골목 깊숙이 숨어 있어 낯선 방문객이 찾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엘레나는 결국 마침 저도 그쪽 방향으로 가려던 참이었어요라는 기분 좋은 거짓말과 함께 앞장섰습니다. 서점에 무사히 도착한 준호는 고마움의 표시로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제안했고 그 작은 친절은 함께 저녁을 먹는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준호는 한국에서 건축가로 일하며 바쁜 삶을 살다 잠시 쉼표를 찍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날의 식사를 시작으로 두 사람의 우연은 기분 좋은 필연으로 변해갔습니다. 다음 날 엘레나의 제안으로 두 사람은 관광객이 드문 스트라우프 수도원 인근의 오솔길을 걸었습니다. 엘레나는 건축가인 준호를 위해 고딕과 바로크 양식이 뒤섞인 건물의 특징을 세심하게 설명해 주었고 준호는 그 풍경 속에 녹아든 엘레나의 모습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그 후로도 며칠간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매일 아침 광장에서 만났습니다. 이름 모를 골목의 작은 갤러리를 구경하고 낡은 트램에 올라타 목적지 없이 종점까지 가보기도 했습니다. 준호는 틈날 때마다 수첩을 꺼내 프라하의 풍경과 그 속에 머무는 엘레나의 미소를 스케치했습니다. 엘레나는 돌길에 굽이 걸려 휘청일 때마다 자연스럽게 팔을 내어주는 준호의 배려에서 여행자의 가벼운 호에 그 이상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며칠 동안 두 사람은 프라하의 구석구석을 함께 걸었습니다. 카를교의 노을을 바라보며 나눈 대화들, 길거리 버스킹 음악에 맞춰 가볍게 흔들던 어깨. 엘레나에게 준호는 단순한 여행객 이상이었습니다. 그의 자상함과 배려심은 짧은 시간 동안 엘레나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준호가 한국으로 돌아가던 날 공항에서 두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면 바로 연락할게요. 우리 이 인연 계속 이어가요. 하지만 준호가 떠난 뒤 엘레나의 휴대폰은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메시지를 확인하고 국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연결할 수 없다는 기계적인 안내음만 돌아왔습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르자 엘레나는 결심했습니다. 그저 여행지의 짧은 설렘이었나 보다. 그녀는 준호를 잊기 위해 다시 일상에 몰두했습니다. 대학 강의를 듣고 친구들을 만나며 웃어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불쑥불쑥 찾아오는 기억은 집요했습니다.
길을 걷다 스치는 커피 향기에서 준호의 향수 냄새를 느꼈고 빗소리가 들리면 함께 우산을 쓰고 걷던 그날의 온기가 떠올랐습니다. 왜 연락이 끊긴 걸까? 적어도 이유라도 알아야겠어.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랑의 깊이는 생각보다 컸고 확인되지 않은 이별은 그녀의 삶을 갉아먹고 있었으니까요. 엘레나는 준호가 흘리듯 말했던 몇 가지 단서들을 모아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엘레나는 준호가 일했다던 건축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그가 프라하에서 보여주었던 명함 한 장이 유일한 길잡이였습니다. 수소문 끝에 만난 그의 옛 동료로부터 엘레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준호 씨요. 귀국하자마자 공항에서 집으로 가던 길에 큰 사고가 있었어요. 한동안 의식도 없었고 깨어난 뒤에는 최근 몇 달간의 기억을 모두 잃어버렸죠. 이야기를 들은 엘레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가 연락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준호가 퇴원 후 자신의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며 그 흔적을 찾아 짐을 싸서 어디론가 떠났다는 점이었습니다. 엘레나는 허탈했습니다. 그를 찾으러 한국까지 왔지만 그는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은 채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준호가 남겼을 흔적들을 쫓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가 찾으러 떠난 그 흔적이 무엇인지. 엘레나는 다시 체코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그와 처음 만났던 노천 카페의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믿었습니다. 만약 준호가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을 찾으려 한다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머물렀던 이곳으로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요. 그렇게 계절이 바뀌어 가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창밖 너머 먼 곳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조금 마르고 초췌해졌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 사람, 준호였습니다. 엘레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멍한 표정으로 카페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엘레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섰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눈동자에는 반가움 대신 낯설미 가득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 근처에 오래된 서점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준호는 예전과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요. 순간 엘레나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길을 잘 모르는데 저랑 같이 찾아보실래요? 그리고 제가 아주 맛있는 커피를 파는 카페를 하나 알거든요. 엘레나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와 함께 걸으며 예전에 나누었던 농담을 던지고 그가 좋아했던 음악을 흥얼거렸습니다. 준호는 당황하면서도 그녀의 익숙한 몸짓에 묘한 친밀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함께 카를교를 걷던 중 엘레나가 실수로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가방 안에서 프라하의 풍경이 담긴 낡은 엽서 한 장이 날아갔습니다. 엽서가 강바람에 펄럭이며 다리 난간 아래로 떨어질 뻔한 순간 준호가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엽서를 잡아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에 닿은 엽서의 종이 질감, 눈앞에 스치는 카를교의 익숙한 풍경, 그리고 엘레나의 당황한 표정. 모든 것이 마치 스위치가 켜지듯 그의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잊고 있던 감각들이 살아나며 머릿속에 혼돈스러운 이미지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사고 당시의 굉음과 충격, 하얀 병실의 천장, 그리고 안개처럼 흐릿했던 한 여자의 미소. 그 미소와 지금 눈앞의 엘레나의 미소가 겹쳐졌습니다. 준호는 엽서에 적힌 익숙한 필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글씨체인데. 그리고 그때 엘레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엽서. 당신이 프라하 떠나기 전에 저한테 써준 거였는데. 엘레나의 말이 준호의 뇌리에 박혔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엽서 뒷면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분명히 자신의 글씨체로 쓰인 문장이 보였습니다. 다시 이 다리 위에서 함께 노을을 볼 수 있기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치 닫혀있던 거대한 기억의 문이 활짝 열리는 듯 했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며 하나의 선명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카를교 위에서 함께 바라보았던 노을, 함께 걸었던 돌담길, 그녀의 웃음소리, 그녀의 향기.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준호는 엽서를 든 채로 멍하니 엘레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낯섦 대신 그리움과 깨달음, 그리고 미안함이 교차했습니다. 엘레나. 작은 읊조림과 함께 준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왜 자신이 그토록 이 낯선 도시로 돌아오고 싶어 했는지, 왜 가슴 한구석이 늘 시리고 아팠는지 깨달았습니다. 막연한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로 모여 선명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은 잃어버린 자신의 일부 엘레나를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미안해요. 너무 늦었죠. 내가 왜 여기에 와야만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엘레나는 말없이 그를 껴안았습니다. 잃어버린 기억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 상처를 채운 것은 두 번의 우연을 운명으로 만든 그녀의 기다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노을 지는 카를교 위에서 다시는 손을 놓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